예, 밤 시간에 택시를 못 잡아서 발을 구르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제는 낮 시간에도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택시기사가 3만 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택시 회사들은 남는 택시들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 파동을 직접 취재한 사회부 임서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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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 기자, 보면은 택시 회사들이 네. 택시를 해외에 판다. 자, 이게 어떤 일입니까? 네, 제가 취재했던 서울 한 택시 업체의 경우 예. 코로나 이전에 200명 넘던 택시 기사가 코로나 이후 70여 명, 그러니까 절반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 통상 택시 가동률이 60%는 넘어야 기사 월급도 주고 기름값도 감당하고 하는데 예. 현재는 가동률이 30%다 보니 아유. 적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차고지에는 운전할 기사도 없는 빈 차가 30대 가까이 서 있었는데요. 예. 수개월째 굴리지도 못하는 차에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택시를 처분하는 건데요. 이 회사는 갖고 있던 차량 100대 중 37대를 처분했고 올해 처분한 것만 13대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한 또 다른 택시 회사도 노는 택시가 늘면서 100대 중 40대를 팔거나 폐차했다고 하고요. 옛날 같았으면 택시 수명인 6년을 꽉 채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네. 3, 4년 된 택시가 처분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네, 택시업계에서도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택시를 해외에 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중남미나 도미니카 공화국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곳으로도 팔린다고요. 중고차 수출업체를 통해 상당수가 이제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로 수출되는데 실제로 수출업체 야적장에 가보니까 번호판이 떼어진 중고 택시 60여 대가 모여 있었고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에 팔렸다는 종이가 붙은 택시들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면은 정작 시민들은 택시가 없어가지고 밤에 술 한잔 하신 분들 집에 돌아갈 때 택시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정작 택시는 또 해외로 팔린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떠난 상황입니다. 예. 네,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택시 기사 수는 23만 9천여 명으로 코로나 유행 전과 비교해 3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제가 취재한 법인 택시 업계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 기사를 제외한 회사에 소속된 법인 택시 기사 수도 3년 사이에 10만여 명에서 7만여 명으로 3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태울 손님이 줄어들었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음식 배달이라든가 택배라든가 택시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이직한 기사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는 이런 사태가 코로나 때문에 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꼭 코로나 때문에 발발한 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사실 늘지 않는 요금, 높은 업무 강도 같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부터 조금씩 종사자 수는 계속 줄어왔다고 하고요. 코로나19와 시기가 우연찮게 맞물렸는데 2020년부터 산업금제를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택시기사들에게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사들이 다달이 맞춰줘야 하는 수입인 기준금이 있다 보니까 근무일 수가 일정하지 않거나 장시간 운전이 어려운 연세 있으신 고령의 기사들은 한 달 기준금을 채우기 버거운 경우도 있으신 거죠. 기사들 중엔 기준금을 초과하더라도 성과급을 회사와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 산업금만 채우고 나머지 100%를 다 가져갔던 산업금제였을 때 수입이 더 나았다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택시 기사분들이 계속 줄어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막지 못할 것 같고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건 있습니까? 정부는 우선 탄력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심야 시간대 요금을 원래보다 최대 100%까지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무엇보다 택시 운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택시업계도 이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택시업계에서도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듣다 보니까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에도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 택시, 개인 택시, 플랫폼 사업자, 승객 등의 입장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보니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찾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는 대한교통학회가 택시 대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도 열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택시 잡기 편한 네. 날 뭐 다시 오겠죠. 자, 임상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